분양 공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2년 전 같은 지역, 비슷한 평수가 절반 가격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건설사 사장이 욕심을 부린 걸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분양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들은 오히려 사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남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금 건설 현장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58세 동철 씨는 건설사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현장 소장으로 수많은 아파트를 지어왔습니다. 동철 씨는 작년에 은퇴했지만 여전히 건설업계 소식을 챙깁니다. 후배들과 자주 만나 현장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즘 들리는 이야기는 하나같이 심각합니다. 동철 씨의 후배 하나가 최근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현장이 적자라는 것입니다. 분양할 때 계산했던 건설비보다 실제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재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도 급등했습니다. 회사는 이 현장을 끝내면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동철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동철 씨가 은퇴하기 전부터 이미 조짐이 보였습니다. 철근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멘트도 비싸졌습니다. 레미콘 값도 뛰었습니다. 모든 자재가 동시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동철 씨는 후배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현장 기획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후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가 신규 사업을 꺼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분양가로는 수익을 낼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분양가를 더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분양이 안 될까 봐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동철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건설업계가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건설비는 계속 오르는데 분양가는 마음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정부 규제도 있고 시장 반응도 봐야 합니다. 너무 비싸면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결국 건설사들은 사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55세 경희 씨는 부동산 중개업을 합니다. 경희 씨도 최근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분양 예정이던 현장이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사업성이 없다며 포기하는 것입니다. 경희 씨는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경희 씨가 상담했던 한 고객이 최근 찾아왔습니다. 몇 달 전 분양 예정이던 아파트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건설사가 사업을 취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고객은 화가 났습니다. 그 아파트를 기다리며 다른 집을 보지 않았는데 허탈하다고 했습니다. 경희 씨는 고객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건설사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건설비가 너무 올라서 지으면 손해라는 것입니다. 고객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가를 올리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경희 씨는 대답했습니다. 분양가를 올리면 분양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분양가가 비싸다고 난리인데 더 올리면 누가 사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라고 말했습니다. 고객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희 씨는 요즘 고객들에게 조언합니다. 새 아파트 분양을 기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앞으로 신규 분양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건설사들이 사업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 물량이 줄면 결국 기존 아파트 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분석합니다. 60세 병수 씨는 자재 유통업을 합니다. 건설 현장에 철근과 시멘트를 납품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병수 씨는 요즘 장사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주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병수 씨는 이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낍니다. 병수 씨가 납품하는 현장 소장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모두 한숨만 쉽니다. 자재값이 너무 비싸다고 불평합니다. 병수 씨에게 깎아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병수 씨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병수 씨가 사오는 가격이 이미 올랐기 때문입니다. 병수 씨는 자재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 잘 압니다. 원자재 값이 세계적으로 올랐습니다. 철광석 가격이 뛰었고 석회석도 비싸졌습니다. 운송비도 증가했습니다. 에너지 비용도 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병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설비 상승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합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자재값은 계속 높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결국 이 비용은 어디론가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합니다. 그 끝은 결국 집값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건설산업 전체가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결국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영향일까요? 첫째, 신규 공급이 줄어들 것입니다. 건설사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설비가 너무 올라서 분양가를 맞출 수 없습니다. 분양가를 올리면 분양이 안 됩니다. 결국 짓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실제로 올해 분양 물량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예정됐던 사업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입니다. 건설비 상승 압력이 해소되지 않는 한 신규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분양가가 계속 오를 것입니다. 건설사들도 결국 살아남아야 합니다. 손해를 보면서 계속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 분양가를 크게 올릴 것입니다. 시장에 충격을 받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건설비를 반영하지 않으면 아무도 짓지 않습니다. 셋째, 기존 아파트 값이 오를 것입니다. 신규 분양이 줄고 분양가가 오르면 사람들은 기존 아파트를 찾습니다. 새 아파트가 너무 비싸면 조금 오래되었어도 저렴한 아파트를 삽니다. 수요가 기존 아파트로 몰리면서 가격이 오릅니다. 이미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규 분양가가 비싸지면서 근처의 구축 아파트 값이 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신규 분양가 대비 저렴하다는 이유로 수요가 몰립니다. 결국 전체적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런 전망에 동의합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설비 급등과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단기적으로 이 흐름을 막기 어렵다고 전망합니다. 다른 전문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건설비는 단기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원자재 값이 세계 경제와 연동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도 한번 오르면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결국 높은 건설비는 구조적 문제가 되었다고 진단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가격을 억제할 수 있지만 그러면 건설사들이 아예 사업을 포기합니다. 공급이 더 줄어듭니다. 규제를 완화해서 건설사들이 사업하기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건설비 자체가 높으면 아무리 규제를 풀어도 수익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공주도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민간이 못하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도 똑같이 높은 건설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재정 부담이 큽니다. 결국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건설비는 계속 높고 공급은 부족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공급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새 아파트가 나오지 않으면 기존 아파트로 수요가 몰립니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입지 좋은 아파트는 더 많이 오를 것입니다. 중기적으로는 분양가가 상승할 빌밥입니다. 건설사들이 계속 손해를 보면서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 분양가를 크게 올릴 것입니다. 시장이 충격을 받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건설비를 반영하지 않으면 아무도 짓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건설비가 안정되는 경우입니다.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원자재 값이 내려가면 건설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이 다시 늘어나고 집값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건설비가 계속 높은 경우입니다. 구조적으로 높은 비용이 유지되면 공급 부족이 고착화됩니다. 집값은 계속 오를 것입니다. 주거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동철 씨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30년 동안 현장을 지켜본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동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설비가 한번 오르면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인건비는 특히 그렇다고 강조합니다. 동철 씨는 젊은 사람들이 건설 현장을 기피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일할 사람이 없으니 인건비가 계속 오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와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이 필요한 일은 숙련공이 해야 하는데 숙련공이 점점 줄어듭니다. 경희 씨는 고객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집을 사려면 빨리 사라고 권합니다. 기다리면 더 비싸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신규 분양을 기대하지 말고 기존 아파트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입지 좋은 고축 아파트가 오히려 안전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경희 씨는 특히 중년층에게 말합니다. 은퇴 후 살 집을 미리 마련하라고 권합니다. 지금도 비싸지만 몇 년 후는 더 비쌀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소득이 있을 때 집을 사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합니다. 병수 씨는 자재업계 사람으로서 냉정하게 봅니다. 자재값은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병수 씨는 건설업계가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병수 씨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앞으로 건설사들이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익성 없는 사업은 포기하고 확실한 곳만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결국 공급은 더 줄어들고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결론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사려는 사람은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기다린다고 싸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빨리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팔지 말아야 합니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은 귀한 자산입니다. 꼭 필요한 이유가 아니라면 보유하는 것이 낫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건설비가 높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결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부동산 시장의 진실을 파헤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